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다입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보니까 다들 뭐 식사하고 좀 바쁠 겁니다. 오늘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다 보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출석부 늦게 영상 시청해도 괜찮습니다. 뭐 즐거운 시간에 일단은 즐겁게 보내야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막 그냥 몰아서 한 방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방에. 일단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눈도 조금씩 내리고 하는 것 같은데 날이 조금 춥긴 춥지만은 그래도 겨울에 눈도 오고 좀 추워야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잠시 들려드리고 다양한 소식들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연준에 심심치 않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좀 있어요. 연준. 그래가지고 좀 어떨 때는 걱정되기도 좀 합니다. 좋은 글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고차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제도 FED 이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인데 그 중앙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하고 지방의 12개 지역의 그 연방준비은행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일종의 시스템이다. 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스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 그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죠. 하는 반면에 연준은 그 두 가지 목표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쌍두마차 정책 명령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연준은 그 통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이 금리하고 이 통화량이라죠. 이 통화량을 사용을 하는데 이전에는 통화량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을 했으나 1980년대 초 이후부터 금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종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악몽에 시달렸어요. 악몽에 시달렸는데 1979년 그 연준 의장에 이제 취임한 폴 볼커라고 있는데 이 폴 볼커 앞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이라는 일종의 시대적인 난제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이에 볼커는 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선 물가를 잡기로 결정합니다. 이거 물가 잡아야 한다. 물가. 이를 위해서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여버려요. 통화량 줄이고.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금리가 막 20% 위로 막 치솟아요. 금리가. 많은 기업들하고 자영업자가 이제 파산을 해버립니다. 실업률은 한 10% 정도 넘어가고 경기는 깊은 이제 침체에 이제 빠지는 거죠. 결국 연준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통화량 조절을 폐기를 해요. 그리고 금리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이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통화량 목표 제도를 포기하고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 그 목표 제도로 전환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도 연준은 비밀의 사원이었대. 비밀의 사원으로 불릴 정도로 의사 결정의 그 과정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의 사원이었다. 1930년대 이래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의 이사하고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4명의 지역 연은 총재가 FOMC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갖고요. 금리 변경을 비롯한 통화 정책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연준은 FOMC 회의 결과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에 성명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직후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리고 FOMC 결정을 설명을 합니다.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거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2시를 전후해서 이제 금융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아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자산시장에 큰 여파를 던지는데 그 발언의 맥락에 따라 자본시장의 가격은 큰 폭으로 등락을 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그 유동성이 악화되겠죠. 이에 따라서 자산시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었어요. 이 버냉키하고 그 케네스 스커트너 연준 이코노미스트가 2003년에 그 논문에서 연준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25bp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주가지수가 1%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2005년에 그 브라이언 색 연준의 이코노미스트하고 에릭 스완슨 연준 이코노미스트 등은 한 논문에서 그 연준의 통화정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금리 결정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했고요. 그들은 금리 자체 예기치 않은 변경보다 그 성명서가 시사하는 미래의 그 금리정책 방향이 자본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준이 투명하게 정책 결정을 공개하고요.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이들의 주장인데 또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줌으로써 정책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색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연준이 정책 전망에 대한 지침을 미리 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연준은 그간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왔고요.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의 폭도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앨런 그린스판 의장이 재직하던 1994년 연준은 FOMC 금리 결정 결과를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에는 그 성명서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고요. 2003년부터는 통화정책 그 방향에 대한 지침이 이제는 포함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주고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FOM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좀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버냉키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마지막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인데 보니까 이분 또한 지금 우선주를 75,300원에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지금은 72,953원. 그러니까 우선주를 75,300원에서 72,953원. 별로 못 내렸네. 지금 보니까 평단가를 많이 내리지 못했네요. 지금 6만원대로 내려놨어요. 끌어내렸어야 하는데 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마이너스는 18%다. 마이너스 18%다. 투자 비중이 높아서 그냥 장투 모드입니다. 내년에 하반기는 플러스로 바뀔까요? 멘탈 잘 잡고 그냥 조금씩 평단가 몇 원씩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멘탈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평단가를 좀 낮춰야 돼요, 여러분. 낮춰야지. 이 상황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주는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부지런히 낮춰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 연말 가면은 조금 회피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7만까지는 갈 거예요. 갈 수 있는데 7만 3천 원까지 딱 간다고 하기에는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좀 제가 무슨 예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7만까지는 갈 것 같다. 근데 평단가를 그동안 낮춰야 한다. 수량도 늘려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재미를 보고 즐겁지. 계속 평단가 높으면은 지쳐요, 여러분. 결국 지친다고. 아무리 장투모도 잘하는 분들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은 저렴할 때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평단가 낮추십시오. 한때 8만에서 6만까지 낮춘 분도 있어요. 근데 수량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수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신데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보고 가봅시다. 알겠죠? 그렇다 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우리 구독자분이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슬프죠. 꼭 이겨내가지고
본전이 오고 수익 창출하는 모습을 꼭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